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중국의 간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씨인데요. 집에서는 물론이고 식당에 가보니까 해바라기씨를 까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대기할 때도, 차를 마실 때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혹은 기차 안에서도 어딜 가나 해바라기씨를 즐겨 먹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해바라기씨를 맛봐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해바라기씨 사랑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은요, 이문세가 노래합니다. 해바라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에 가면은 어딜 가나 진짜 해바라기씨 정말 많이 즐겨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해바라기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저희들 이제 사람 만나면 커피 마시잖아요. 네. 거의 유사합니다. 해바라기를 까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런데 네. 이게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을 때도 무난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바라기 까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시간도 보내고, 네. 정말 한 근을 사면 한 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할빈에 공개방송 하러 갔을 때 아주 큰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냥 네. 여기서 저 끝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큰 호프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해바라기씨를 까면서 맥주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 해바라기씨 까는데 달인들만 모이셨나. 왜 그런가 하면 네. 나이가 들수록 해바라기를 그냥 이제 밖에서만 까는 게 아니라, 네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TV 앞에 항상 견과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해바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TV 보면서 해바라기 씨를 까고, 또 모였을 때 해바라기 씨를 까고, 저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심지어 학교에서도 해바라기를 깐 적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예, 예. 머리에 좋다고 한 줌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까기 싫어도 까야 돼요. 근데 해바라기씨가 양념이 된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해바라기 씨 자체가 그냥 이 자체로도, 한국도 보면 어떤 요리에 해바라기 씨를 네네. 넣고 하는 요리가 예,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중국도 이걸 요리를 하는데, 주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원맛을 먹고, 그다음 달달한 맛을 먹고, 또 이렇게 짭짤한 맛을 먹고, 네네네. 그래서 해바라기 씨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 있는 거를 중분을 더 좋아하고, 네. 없는 것은 보통 이제 주로 이제 어디에서 넣어서 우려 먹거나 양념으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해바라기씨를 좋아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냥 사람들 만나면 첫 번째는 좀 일단 이게 건강에 좋다고 보통 다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누구 집에나 다 사놓고 배치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한국은 영화관 가면 그 팝콘을 먹잖아요. 네네. 저희는 해바라기를 가요. 그리고 기차를 타면 긴 시간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해바라기씨를 까고. 그리고 또 이거를 누구랑 나눠 먹어도 이게 한 줌씩 줘도 양이 많으면서도 또 인심 주면서 괜찮으니까, 예. 모든 것이 다 빛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 기억에 기차를 한 20시간 탄다. 네. 그러면 그 승무원이,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해바라기씨를 다 바닥에다 안 뱉어요. 근데 네. 이전에는 다 뱉어버리거나 아니면 있는 거를 승무원이 얘기해요. 다 바닥에 버리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청소를 쫙. 청소를 할 때는 네. 산더미 같은 해바라기씨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재밌는 게, 해바라기씨를 갖다 놓으면 네. 그거를 다 깔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그래 내가 산더미처럼 올라와서 계속 얘기해요. 빨리 가져가라고, 자기 힘들다.
네. 혹시 왜 우리가 수박 먹고 뭐 재미삼아 수박씨 멀리 뱉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까면서 이게 저절로 무슨 기계에서 네. 나오듯 탁탁탁탁탁 까서 나오는 거 보고 저는 막 구경을 했다니까요. 그 잘 까시는 분들은 네. 정말 여러 개 넣어가지고 씨만 안에 있고 뭐지 그러니까요. 껍데기 껍데기 뱉는데 뱉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뱉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네. 대신 손으로 하면 좋긴 하는데 그렇지만 좋아하신 분들은 자주 네. 하신 분들은 이빨 있잖아요. 앞에 이빨이 예. 그냥 해바라기 하도 까가지고 아, 예 벌어질 아예 수 있겠네.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그 고향에 갔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일찍 퇴직을 했어요. 네. 그 얘가 심심하니까 하루에 한 근 해바라기 씨 들고 동창들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 그 친구 이 해바라기 씨 한 근 다 깔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 한국에 와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들 모이면 그 비슷한 모습이겠죠? 거의 모이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부담이 안 돼요. 일단 속에 많이 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또 이제 말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바라기 씨 가면 소리가 있으니까 아. 약간의 이제 요 침묵을 또 깨고 네. 일단 우리가 샤브샤브 집 아니면 유명한 맛집 가면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계속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저희는 네. 해바라기 까면서 기다리죠. 그 심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한국에도 해바라기 씨에다가 그 깐 데다가 초콜릿을 살짝 코팅해서 파는 것도 있고 아, 네.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니까요. 맞아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 해바라기 씨를 또 어떻게 음식에 활용도 하시는지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자,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산둥성 연태시 리화실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세월은 마술사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애당초 중의학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1년간 온라인 학원에서 중의학을 열심히 배운 결과 현재 쑥뜸요법과 침구요법의 중급반 졸업증을 각각 따고 진맥과 정골요법의 초급반 수업을 끝마쳐 남편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리의사란 호칭을 수여받았다. 내가 리의사란 호칭을 받기까지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 3월 버스에서 우연하게 한번 삐끗한 후로부터 오른쪽 무릎 안쪽이 가끔씩 은은하게 아파왔다. 2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동선의 상층집 층계를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겨워졌다. 이때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퇴행성 관절염에 여러 군데 연골이 손상이 되고 반월판이 좀 찢어진 상태. 게다가 무릎에 물이 차 있어서 유일한 치료 방법은 무릎 시술뿐이라는 확진이 나왔다. 약 먹고 고약 붙이고 괜찮다는 진료소에 찾아가 침도 맞아봤지만 별로 호전이 없었다.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당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홍행림 학원의 중의학 무료 강좌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쑥뜸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내용인데 들을수록 마음이 끌렸다. 나는 수업료 50위안을 내고 학원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차츰차츰 나는 쑥뜸 실습 수업을 통해서 쑥뜸의 효능을 느끼기 시작했다. 초급반 수업 과정을 마치자 나는 곧바로 중급반에 진급을 해서 계속 배워나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의학 전통 과목인 침구요법 기초반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매번 실험한 후에는 진료부를 상세히 작성해서 학급의 단톡방에 올려 선생님과 동급반 수강생들의 지도를 받곤 했다. 졸업식에서 나는 영예롭게도 의안 대왕의 주인공이 되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는 어느덧 쑥뜸과 침구요법으로 나의 무릎뿐만이 아니라 돌연 허리를 삐어서 일어서기 바쁜 통증을 치료해줬고 엄지손 건초염도 치유를 했다. 그리고 남편이 담낭염 지병이 도져서 고통을 느낄 때 침구요법으로 통증을 제거해 주었다. 이쯤 되니까 내가 힘들게 공부한다고 극구 반대하던 남편도 차츰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가정에 리 의사란 호칭을 기꺼이 붙여주었다. 나는 늙음하게 중의학에 이렇듯 깊게 빠져서 리 의사로 변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지만 세월은 마술사처럼 사람을 N인으로 변신시키기도 한다. 리 의사. 나는 남편이 붙여준 이 호칭이 마음에 들고 아주 뿌듯하다. 배움에 끝이 없듯이 나의 중의학 공부도 계속 진행 중이다. 물론 이 나이에 전혀 연관 없던 중의학 공부가 힘겹고 단조롭지만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지는 내 몸의 최적임 의사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우, 좋은 공부하셨네요. 저도 네. 주위에 네. 물론 내 연세는 이 정도는 아닌데 자기가 아파가지고 쑥뜸을 받다가 나중에 배운 분이 계세요. 네. 그 보니까 나 지금 꽤 오래됐죠. 아마 이분도 의사라고 호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화실 씨, 리 의사. 아유, 남편이 붙여주신 호칭이 저희들도 아주 흐뭇하네요. 그리고 이게 쑥뜸하고 네. 뭐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는 일반인들도 마사지처럼 배울 수 네. 있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등록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등록비가 상당히 저렴한 것 같은데 저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렴하진 않았어요. 아마 업소를 차리는 분을 위해서 자격증반인지 네. 모르겠는데 거의 한 200 정도 가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이 쑥뜸이나 침구요법까지 아무나 이렇게 배워도 되나요? 그 쑥뜸은 그냥 건강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는 네네네. 쑥뜸하고 좀 달라요.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넣는 거는 약간 뜨겁고 뭔가 이렇게 혀를 잡고 네네. 하는데 중국은 일반 쑥을 이제 뭐죠? 상품화해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약간만 배우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침구요법이라는 건 침을 놓는 거 아닌가요? 침은 사실 제가 뭐 잘 예, 모르는데 그거는 조금 이건 아마 자기 집에서만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혹시 수지침인가?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아마 하고요.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쓰는 그런 네, 침이 아니라 긴 침은 아니고. 그냥 약간 짧은 거 나온 네. 거 있잖아요. 살짝 찍어도 괜찮은 피 정도 네. 나는 정도. 네. 제가 이전에 그 시어머니 계실 때 보니까 비 오는 날 되면 옛날에 교통사가 났던 곳이 엄청 아프셔가지고 그렇죠. 네. 어떤 그런 도구가 있는데 탁 찍고 그다음 다시 하면 피를 빼더라고요. 그 처음에 네. 되게 놀랐어요. 아, 이거 그거 이제 사혈하는 예. 거. 그 저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너무 자주 해가지고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 검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간단한 쑥뜸 정도는 뭐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혹시 어디가 불편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를 좀 만나보시는 게 그렇죠.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의사를 들어요. 찾아야 되고 또 요즘 보니까 그 벌로 벌침을 네네. 넣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을 팔기도 하는데 그것도 의사가 해주는지 아니면 그냥 오래 했던 분이 해준지 모르는데 저희 회장님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위험하지 않는가 했더니 해주신 분이 확신을 가지고 허리에 좋다. 그래서 한참 하더니 또 나중에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무엇이든지 이화실 씨처럼 정확하게
배우셔서 생활 속에 이용을 하셔야지 그냥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거는 조금 좀 걱정이 위험하죠.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는 분이 쑥을 통해서 비염도 네네. 치료하고 몸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는 안 하는 이유가 그분이 자기 스스로 살을 태웠더라고요. 그 실수인지 그쵸. 모르겠는데 아주 흉터가 아니, 꽤 그건 이제 많았습니다. 타기도 합니다. 아, 그게 그래요? 나중에 뜨겁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그래서 살짝 데이다 보면 그게 이제 까맣게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잘못 태웠나 싶어서 해주겠다는 거 하지 말라 했어요. 네.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이 뭐 학원 같은 곳이나 그곳에서 또 가르치시는 분들은 정확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지 네. 또 확인을 해보시고 배우는 게 아마 바람직하다라는 학원을 생각입니다. 차리는 분들은 중의하게 이제 네네. 의사 선생님들을 할 수 있어 일반 사람들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60 몇 세에 이렇게 배워두면 간단한 감기나 그렇죠. 이런 걸 치료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리 의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진짜 늦지막해도 이런 좋은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부지런하십니다. 이화실 씨. 맞습니다. 네. 간단한 건 모르겠지만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프실 때는 꼭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의 노래 들어볼까요? 100세 시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흥룡강성 영안시 태미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용서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당신들은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어보았는가? 혹은 용서를 빌 생각이 있었는가? 나는 나를 10년이나 키워준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내가 했던 모든 거짓말, 못난 행동들과 대꾸질에 대하여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약속에 대하여 과일을 마치고 놀고 싶은 마음에 아직 안 끝났다고 거짓말하고 밖에서 친구들과 신이 나게 놀았던 일, 보다반에 가기 싫어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집에서 낮잠을 잤던 일,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 할머니한테 화냈던 일. 아이고 스마트폰 그만 내려놓고 일찍 자라니까. 잔소리 그만해요. 할머니 따뜻한 말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쏘아 붙였던 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고 부끄러웠다. 그때 왜 그렇게 못났고 철이 없는 언행을 거침없이 마구 해댔을까? 이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섣달 금날 모든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만두를 빚을 그때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고 나는 남아서 어린 동생을 돌보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 아니게 두려울 때 꼭 할머니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고 지켜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 심지어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병문안도 몇 번 가보지 못했다. 할머니는 10년 동안 나를 정성스레 키워줬는데 나는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할머니가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였다.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 모두 할머니와 함께 했었는데 이젠 다시 볼 수가 없다.
딱 한 번이라도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과 고마움도 전달해드리고 싶다. 내 모든 순간에 할머니가 있었음에 따뜻하고 행복했다고 말이다. 네. 할머니가 태미령 학생을 10년이나 키워주셨는데 사실 할머니 위독하시고 아플 때 손잡아드리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되고 그동안 할머니 말 안 들었던 거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 했는데 할머니는 벌써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벌써 거짓말 할 때 할머니는 알아요. 알아요. 거짓말 했다는 걸 그냥 봐주는 거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할머니는 이 태미령 학생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키워주면서 누구보다도 태미령 학생이 공부 좀 더 많이 했으면 또 스마트폰도 좀 덜 갖고 놀았으면 그렇죠.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거의 엄마 이상으로 저희 어머니가 우리 그 아이들 봐줬었거든요. 그럼 뭐라든가 네. 하면 우리를 키울 때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귀엽고 그렇죠. 좋다고 해요. 네.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태미령 학생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편지 속에서 느껴지네요. 그리고 요즘 2학년 아이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네. 너무 성숙해요. 그쵸? 그리고 할머니 그 모습이 글에서 약간씩 나옵니다. 네. 아마 그 자기의 마음을 할머니께 전하고 싶어서 진심을 다해서 막 쓰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부모님과는 또 다른 사랑을 주시는 할머니시기 때문에. 왠지 아유. 할머니한테 가면 모든 걸 다 포용해주고 부모님 그래도 그럼요, 혼낼 그럼요. 때가 있잖아요. 네. 엄격할 때도 있고 또 부모님 막 바쁘다 보니까 불러도 좀 이따 얘기해 이런데 할머니는 네. 항상 하던 일을 멈추고 말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모든 할머니가 다. 그렇죠. 네. 자, 우리 태미령 학생 덕분에 저도 정말 푸근한 사랑을 주셨던 오늘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입니다. 김호중의 할머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데니스 텐 선수의 사주기 추모 열기가 뜨겁다면서요. 지난 17일은요, 카자흐스탄의 이제 피겨 영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김연아 선수가 있다면 카자흐스탄에는 바로 이 데니스 텐 선수가 있는데 데니스 텐 선수가 25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7일이. 네. 이날 알마타 시내의 데니스 텐 선수의 그 동상에는요, 아침부터 그를 사랑했던 그 팬들이 방문하여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또 추모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도 그날 데니스를 찾아서 추모를 했는데요. 네네.
마침 현장에서 또 할머니 러시아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에게 여쭤봤죠. 네. 할머니께서 왜 이렇게 데니스 동상을 사진 찍고 또 꽃도 놓으시고 영상도 찍으시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러시아 할머니에게 이제 여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만은 런던에서 활동하는 손녀에게 데니스 이 사주기 길 맞추어서 이 동상을 방문했고 또 데니스에게 꽃을 내려놓았고 이런 모습들 영상을 다 찍어서 손녀에게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손녀가 뭘 하길래 손녀가 테니스 팬에 뭐 열성 팬이신가 이렇게 또 여쭤봤더니만 손녀가 그러니까 피겨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테니스 팬 선수와 함께 훈련도 함께 했던 그런 피겨 선수였고 본인이 못 오니까 할머니에게 꼭 가서 데니스 동상이 잘 있는지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 분이 계시기도 했고요. 이 현지 기자들도 현장에 많이 왔었습니다. 현지 기자 한 명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 네. 기자에게 한번 물어봤죠. 데니스 텐 선수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연 어떠한 위상, 어떠한 그 인물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데니스는 우리 카자흐스탄의 영웅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사실 데니스 텐 선수의 그 4년 전 그 장례식 때 당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3일 동안 대형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방송을 못하게 할 정도로 네네. 그리고 국민적 그 추모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 당일 그 장례식에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거든요. 예. 데니스 텐 선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데니스 텐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겨 선수인데요. 사실 우리 그 구한말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민궁호 선생의 고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주 진위대 대장을 하셨던 민궁호 선생이 1907년 이제 일제가 군대 해산령을 내리자 그의 한거에서 의병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일본 군에 이제 체포되어지고 일제에 잡혀서 사실 순국을 하시는데요. 네. 그분의 이제 고손이 바로 데니스 텐 선수입니다. 왜 그러면 텐이냐 하면은요. 네네. 한국의 우리 정씨를 러시아어 이제 길 문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그 우리 발음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러시아 표기로 이제 텐으로 이 표기되어지고 이제 그걸 또 철자대로 그냥 읽어버리니까 이게 정iten이 되니다. 그러니까 이 항일 독립군의 후손이고 또 우리 뭐 그걸 떠나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데니스 텐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가졌죠. 예. 뭐 그게 보다비아도 하듯이 데니스 선수가 출전하는 국제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렸는데요. 네네. 2008년도에 열린 그 주니어 그랑프리 골든 링크에서 우승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수없이 많은 이제 입상 경력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11년 우리 여기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 열렸던 카자흐스탄에서 열렸던 동계 아시안 게임 그 피겨 남자 프리 부분에서 또 이 금메달을 땄고요. 네. 2013년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가지고 카자흐스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하는 그런 기록도 세웠고요. 네. 그런데 2014년에 아시겠지만은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쉽게도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또 이 남자 부분에서는 우리 데니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가장 환상적인 성적이었었는데 그렇죠. 아쉽게도 부상 조금 영향으로 결국 그렇게 못했고 김연아 선수도 결국 은메달을 땄고 그런 또 우리 기억이 있습니다. 데니스 텐 선수는 2015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아주 화려한 그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본인의 차량의 백밀러를 이제 훔치려고 하던 네. 교환들과의 그런 사고사를 조금 당했습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데니스 텐 선수의 사주기 추모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사할린에서 한 가정에서라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지난 23일 아니와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사할린주 사회원의 공동 주최로 제5회 한강정에서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행사의 주요 목적은 사할린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단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날 펼쳐진 공연에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 다기팀, 아리랑 모연단, 유른사갈림시 로지나 문화회관의 예술단들, 가르사캅 한인회 모형단, 아니와 구역 드로이츠크의 마을회관 예술단, 바이칼 사할린주 부랴 연합회의 아티스트, 월라 까자크 미녀 안sam블을 비롯 많은 공연단이 참가하여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니와 시장 스위틀라나 슈에츠는 축제 참가자들이 사할린주의 민속 문화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우리 차세대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민족 간의 우호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 주최자로 나선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률 원장은 모든 관객들을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박순옥 회장은 한가정에서 축제는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2017년에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를 계기로 시작하고 여러 지방에서 축제 규모가 점점 커져 지금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민족 간의 축제가 되었다고 마음 뿌듯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많은 협조를 해준 스위틀라나 슈에츠 아니와 시장과 이완도 아니와 한인 회장에게 사할린주 사회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그리고 사할린주 사회원의 공동 주최로 제5회 한 가정에서 축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사할린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의 단합이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축제 참가자들이 사할린주의 민속 문화의 다양성도 서로가 소개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고 우리 차세대의 문화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민족 간의 우호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축제의 목적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한 가정에서의 축제를 다른 지방에서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지난 30일에는 마카로브에서 우리는 함께 축제에도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공연 또 스포츠 대회까지 개최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앞에 가는 아가씨 시간 있으면 저랑 쌍화차나 한잔 하실까요? 저요? 네, 아가씨. 아이 뭐야 당신이잖아. 아우 그래도 잠깐 설렌 것 같은데? 맞아 잠깐 설레긴 했어. 젊었을 때 데이트 신청 진짜 많이 받았는데. 어이구 정말? 그럼 처녀 때 내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글쎄. 이꽃. 에이. 아이 정말이야. 바람 불면 하늘하늘 날아갈 것처럼 청순하다고 해서 이것 같다고 했어. 아이고 이 꽃이 다 얼어 죽었나 보네. 당신 만나서 이렇게 살쪘지만 내가 처녀 때 이 꽃 같다고 했다니까. 아이 농담이야.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당신이 이 꽃 같아서 당신하고 결혼한 건데. 아유 그런 시절도 있었지.
지금은 뭐 다 늙어갖고 할미꽃 같지? 아니야. 뭐 비록 살이 좀 많이 찌긴 했지만 뭐? 내 눈엔 아직도 예뻐. 정말? 그럼. 이 꽃 닮은 아줌마, 오늘 저랑 이 꽃 걸으면서 데이트나 하실까요? 좋지요. 아내의 처녀때 별명이 이 꽃이었군요. 그러게요. 날씬한 여성을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해서 이 꽃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것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인데요. 높이가 1, 2m 정도 되고요. 길가나 하천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6월에서 10월 사이에 피는 이 꽃은 흰색, 분홍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이 핍니다. 이곳의 원산지는 멕시코인데요. 우리나라 전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의 꽃말은 소녀의 순결과 순정을 나타내는데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이 소녀가 가을바람에 수줍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꽃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 꽃이 피면 가을이 왔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길가나 하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분홍, 자주, 흰색의 이 꽃이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한들거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꽃의 꽃말은 소녀의 순정이고요.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는 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코스모스, 2번 개나리, 3번 코끼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요즘에 거리를 걷다 보면은 정말 이 꽃이 피어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왠지 낭만적이 되죠. 요즘 곳곳에서 이 꽃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축제에 가도 좋고요. 축제에 혹 못 가더라도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이 꽃을 통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 꽃이 피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꽃에 얽힌 추억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콩으로 이 퀴즈 한마당에 정답 보내주실 때는요. 꼭 잊지 말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진 작가에 관한 얘기를 쭉 나눌수록 그가 우리의 문학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왔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인들에게 그리고 보면은 한진 작가는 참 특별한 관계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고려인뿐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있는 모든 이런 그 이름 있는 평론가들이나 작가들이 한진 작가에 대해서 지금도 추모를 하고 문학 잡지에 한진 작가를 기리는 그 글들을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앙아시아 출신이 아닌 고려인 작가.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비록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누구보다도 고려인을 사랑하고 고려인들의 어떤 문학적 그 어떤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린 작가로서 다른 민족들도 그만큼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또 고려인 내부에서는 고려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고려인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문화예술 민족적으로 영향을 끼친 기관이라면 단연 고려극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려극장 외에도 고려일보라는 신문사가 있고 또 고려사범대학교가 있었지만은 네. 고려사범대학교는 정말 전문 인재를 모국어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이었지만 강제이주 이후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사실 대학 기능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신문사는 거기에 정말 고려인 중에서 최고의 그 인텔리들, 최고의 한글 문학 작가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적인 기반은 높았지만은 그것은 그 신문만 내고 대외적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고려극장은 강제이주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까지 모든 고려인 집성촌을 1년에 6개월 이상 순회 다니면서 다 만나고 우리말로 연극하고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면서 고려인들에게 우리말 가요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널리 네. 우리말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려인들이 고려인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극장 역할이 가장 큰데 그 극장을 가장 세련되게 중흥시킨 작가가 한진 작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들에게 한진 작가 위상은 달리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진 작가가 그 고려인 문학에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한진 작가는 일단 그 가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참 그 특이한 집안이었습니다. 한진 작가의 아버지 한태천이 아마 1905년생이었을 건데 이분은 사실 우리가 그 남북 분단되기 전에 일제 시대에 한글 희곡 작가로 이렇게 이분이 활동을 하셨고 네. 1935년에 이미 동아일보에 토성랑이라는 희곡 작품을 써서 발표도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이렇게 그 문학에 대한 어떤 그 유전적인 우월한 유전자를 그 한진 작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도 이제 남북이 분단된 뒤로는 북한 체제에 충성하고 나중에 개관 문학상까지 받았지만은 아무튼 그 문학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한진 작가는 대신에 그것을 소련에서 우리 네. 고려인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꽃피웠는데 당시에 그 정상진이라고 하는 고려인 1세대 탁월한 한글 문학 평론가가 있는데 네. 이분이 그 단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희곡 문학에 대해서는 한진 작가와 비교할 대상이 없다. 아, 네. 예, 그럴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한진 작가의 그 소설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하셨는데 한진 작가가 초기에 1961년에 62년 3년에 초기에 소설 작품으로 등단을 했을 때 그때 소설 작품에 대해서도 이분이 정말 위대한 별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한진 작가는 소설과 희곡 두 분야에서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을 새롭게 견인하고 미학적으로 더 세련되게 발전시킨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대표적인 작가라면 그 2세대 작가 중에서 한진과 리진 두 사람이 가장 미학적으로 이렇게 세련된 작품을 쓰는 대표적인 작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금도 한진 작가를 기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 작가는 워낙 그 고려인 사회에 그 문학과 문화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진 작가 사후에 한진 작가 이런 작품이 지금도 사실은 그 최근까지도 연극 무대에 올려지고 있고요. 네. 또 한진 작가 사후에 여러 해 동안은 늘 그분을 그 기념하는 초촐한 그런 그 추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고려일보 모국어 신문사는 사실 거의 매년 한진 작가의 그 기일이 돌아오면 한진 작가를 그 추모하는 그 어떤 그 신문 기사 네. 또는 어떤 작가들의 회상기나 이런 작품을 늘 지금 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한진 작가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기리고 추모하고 존경하고 있죠. 네네. 고려극장 창립 90주년 맞으면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에서 이 한진 작가를 기리는 행사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제 한진 작가만 따로 이렇게 기념하는 전시는 그 전에 제가 그 조그만 이 공간을 마련해서 했던 적이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극장 창립 90주년 기념전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지정기록물 전시실에 한진 작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놓고 한진 작가가 그만큼 이 고려극장의 발전을 중흥을 위해서 공헌했던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따로 인물만을 이렇게 따로 기리는 그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한진 작가의 그 어떤 작품 세계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물 전시의 한야꼬부 작곡가라는 분 그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분도 그 한진 작가와 동고동락하면서 극장에서 모든 것을 나눴던 분이라 이분의 이야기에도 당연히 그 한진 작가의 그 어떤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전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진 작가는 망명을 했고 북한 체제를 이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가족과 영영 이별하고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소련과 우리가 개방이 되면서 북한과 교류도 있었는데 1989년에 북한에서 고려극장을 이렇게 초대를 한 적이 있는데 네. 한진 작가는 당연히 갈 수 없었죠. 그런데 한야꼬부 작곡가가 이 고려극장 아리랑 가무단 단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그분이 한야꼬부 작곡가에게 평양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알아봐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진 작가의 여동생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진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전시하면서 한진 작가와 한야꼬부 작가의 그 연결 이런 부분도 하면서 한진 작가를 지금 기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한진 작가와 고려인, 그리고 고려인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